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제발. 대부분이 1.4거나 혹은 이제 1.3? 그 점수가 진짜 한 그래도 20점 가까이 까였죠. 또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더 잘 캐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꾸준히 진행했던 모의 면접 콘텐츠만큼이나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올해는 모의 면접 콘텐츠는 잠시 쉬어가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는 방식으로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입시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까지 합격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담아냈으니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이 수시 모집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 2명, 자연 계열 학생 6명,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 자연 계열 각각 2명씩으로 총 12명의 합격자들이 참여했으며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2024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입니다. 그간 석신우 소장님과 이수미 팀장 모두 메디컬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 메이저 리서치가 메디컬 입시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다 다양한 대학교의 여러 전공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기획했으니 본 콘텐츠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이후에 동기들이랑 합격 내신에 대해 혹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이제 일반고 출신인 친구들한테 무례를 무릅쓰고 물어보았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1.4거나 혹은 이제 1.3 그쯤이 제일 많더라고요. 봤던 내신 중에 가장 높은 내신은 이제 1.29 정도였습니다. 카이스트 내신 공개 안 돼 있는데 되게 고급 정보 고맙습니다. 그럼 화학에 대한 흥미가 있다고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데 사실 화학원 성적이 조금 아쉽잖아요. 혹시 변명할 수 있나요? 네, 정말 변명할 게 너무 많는데요. 화원 중간고사 때 제가 그만 크나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5문제 정도를 제가 밀려 쓴 거예요. 어떡해. 예를 들어서 20번부터 24번 문제가 있어요. 그 20번에 21번을 마킹하고 22번 마킹을 해서 마지막 문제는 아예 마킹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20번부터 다 틀려 있는. 그래서 그거 한 5문제 다 까인 다음에 이제 16점인가 17점 정도가 까였는데 이게 정말 등급투명. 어떡해. 제가 그래서 수직 낙하했죠. 진짜 숨 참고 러브 다이브 했습니다. 이게 안 돼요.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말고사 때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참패를 겪고 나니까 3등급 초반대로 뚝 떨어졌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봤고요. 이건 근데 검증할 수 없으니까 이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죠.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적은 이미 나왔는데 그럼 이거를 대입을 위해서 보완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노력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화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사실 화학에 대한 흥미는 생기부대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화원이 성적이 3등급이 나오면서 많이 신빙성이 깎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부분에서 카이스트 자소서에 2번하고 4번 문항에 제가 화학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화 같은 거를 섞어서 이제 실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좀 더 보완 아니면 보완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합격했으니까 보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화학2도 선택을 했잖아요. 화학2 원점수는 좀 관리를 했어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A 이상을 받으면 되는 그런 과목이었잖아요. 그래서 A라는 점수만 신경 쓰면 되니까 딱히 내신에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아니다, 메꿔야 된다. 어떻게든 메꿔야 된다. B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 다 그래도 세특 쓰면서 생기부 활동 같은 거 할 때 저는 그래도 조금씩 화투 공부하면서 르샤틀리에 원리 열심히 했습니다.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다 선택했잖아요. 이런 상여자 같은 선택을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학교 특성에 좀 관련이 있는데 일단 저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라서 물화생지를 전부 다 선택을 해야지만 과학 중점반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과학 중점반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의 반이 좀 더 면학 분위기도 좋고 과목 선택자 수는 적지만 또 이제 거기서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다 선택한 김에 다 그렇게 물화생지 2 다 해버리자. 다 같이 과학 중점반 가자라고 해서 네, 결국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진로를 좀 고려해서 고른 과목도 있나요? 사실 제가 과학 중점반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제 진로랑 가장 딥하게 엮일 수 있는 선택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도 전부 다 들었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물화생지 중에 화학이 제일 재밌는 이유는 뭐예요? 검증이 쉽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물리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 물리 법칙을 실험실에서 관측을 하는데 거긴 또 오차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약간 좀 짜치는데? 아, 일부러 말하면 안 되나? 그 약간 좀, 이게 맞나? 약간 좀 이 법칙이 제대로 증명이 된 건가 싶은 그런 물리적 법칙들도 있고, 또 생명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같은 걸 관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미경으로 봐도 잘 몰라요. 그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랑 그 현미경으로 관측을 하는 거랑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게 증명이 잘 된 건가? 내가 잘 관측을 한 건가? 잘 모르겠어서 화학 같은 경우를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색변화 얼마나 뚜렷합니까? 물 계산 얼마나 쉬워요. 반응 속도 차수 구해서 측정해서 하는 거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바로바로 증명이 딱 되잖아요. 색변화가 또 그 반응이 팍 뜨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또 관측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제 또 사진 찍고 이게 됐다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자랑하고 그런 좀 재미적인 측면에 있어서 화학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 과목에 관련해서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원래 같았으면 내신 따기 좋은 과목을 가라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물화생지를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과에 비해서 그 이과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일단 4분의 1이었어요. 과학 중점반이. 그래서 정말 경쟁도 힘들고 내신 따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학과가 있다라고 딱 말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물화생지 다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반이 많이 갈리는데 평균일 수도 있지만 이과 과목 반이 면학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세요. 물화생지 재밌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택 과목 뭐 포함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신 관리에 대해서 또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모범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원론적인 얘기예요. 일단 예복습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습이 전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본 수업에서의 내용을 더 알기 쉽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런 강세나 또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더 잘 캐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험 기간에 임박을 하면 선생님들이 팁을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안 그런 선생님도 정말 많기 때문에 예습을 먼저 꼭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고 당연히 복습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을 지키는 게 네. 최고죠. 수시로로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시 원서 접수 뭐 카드를 구상할 때 어떤 식으로 카드를 좀 짰어요? 재수를 정말 극구하기 싫어했던 입장이라서 상향 그리고 이제 적정 그리고 하향 이렇게 조금 분배를 좀 잘 했고 개인 소신 같은 게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학교 공대를 정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료공학부를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 생기부를 보아하니 이제 재료공학부보다는 바이오시스템 소작부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꾸는 건 있었지만 제 소관대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대학을 썼는데 제가 총 그중에 5개가 종합이고 3개가 교과고 그리고 또 최저도 2개나 있어요. 정말 짬뽕이죠? 그러면 그 8개 카드를 상향, 적정, 하향으로 나누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향 3개, 적정 3개, 하향 2개 딱 이 느낌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렇게 3개가 이제 상향, 그리고 적정이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유니스트 이렇게 3개, 그리고 이제 하향이 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이렇게 2개 썼는데요. 그중에 최종 합격한 게 이제 카이스트랑 유니스트, 그리고 과기대 이렇게 해서 결국 상향, 적정, 하향 이렇게 고루고루 3개를 합격을 했죠. 그러면 아까
서울대 그 바이오 학과 말고 선생님이 또 추천했거나 좀 말렸던 학과 있나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인데요. 선생님께서 그걸 말리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였어요. 최저가 이제 3합 7 정도 돼가지고 선생님이 은서야 너는 원래 모의고사를 공부를 안 하지 않았니? 너는 웬만하면 종합으로 가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아닙니다 선생님 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세요 하면서 이제 좀만 잘하면 합니다 이래가지고 극구 말리셨지만 어찌됐든 썼죠. 그리고 망했습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으세요.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제발. 네. 제발. 네. 그럼 8개 중에 솔직한 일지망이 있다면 어디였어요? 남들은 카이스트보다 서울대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카이스트의 수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카이스트 중학교 때부터 늘 가고 싶었습니다. 일지망 이렇네요. 다시 돌아가면 저번 입시처럼 8개 카드 쓸 것 같아요? 3개 합격한 거가 운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종합이 카이스트 빼고 다 떨어졌어요. 저는 제 생기부를 정말 좀 좋게 보고 또 좀 그런 평가를 했지만 입학 사정관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다시 돌아가면 종합을 안 쓰고 교과를 쓴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원서 전략 관련 팁도 좀 교과 쪽으로 써라? 모의고사 준비하세요. 교과 쓰시고요. 그리고 AI 점수보단 그 주변 선생님들의 평가를 믿으시고 생기부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 능력을 기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로 넘어갈 건데 과기원을 썼잖아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통해 좀 어필하고자 했던 컨셉이 있나요?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원을 정말 지망을 하고 있었지만 만약 그거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3학년 때 정책 제안서 활동을 같이 하면서 과기원에 들어온다면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실제 사회에 상용화 됐을 때 더 정책적인 효능을 보일 수 있도록 정책 연구원의 기능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컨셉을 딱 잡고 이제 자소서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썼던 게 합격에 좀 유의미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자소서 1번 문항에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질문이 뭐냐라고 문항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답변을 친환경 소재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때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연구원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소서의 한 축을 담당을 하는 문항이잖아요. 이 문항을 제가 작성을 함으로써 좀 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카이스트 1번을 생각해내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확실히 활동을 좀 다채롭게 하니까 도움이 됐나 보네요. 이제 과학기술원만 자기소개서가 남았는데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면접관분들 읽기가 편하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기부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간 걸 꼽기보다는 기승전결이 더 유의미하게 써져 있고 또 그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선정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자소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또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도 또 자기소개서를 썼잖아요. 과기원별로 자기소개서를 좀 어떻게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쓰지는 않았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부생이 석박사 랩실에 들어가서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바이오 플라스틱과는 이런 효율성 연구를 하겠다라는 문구를 썼지만 유니스트에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또 인위적으로 또 빼서 다른 문구로 채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니스트 하면 또 기타 입증 자료가 있잖아요. 기타 입증 자료 제출했나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카이스트는 또 독서 목록 문항이 있잖아요. 독서 목록은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카이스트 추천 도서를 이제 열심히 찾아보고 평소에 즐겨 읽었던 화학책이라던가 또 신소재 관련 책들 중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을 섞어서 같이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원 제외하고 전부 다 자기소개서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8개 대학을 쓴 사람으로서 만약에 그 8개 대학별로 자소서를 전부 다 다르게 써야 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조금 많이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있어서 그때 당시엔 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막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또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생기부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메리트로 다가와서 과기원까지는 그래도 자소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추가로 혹시 자기소개서에 대해 뭐 팁이나 할 얘기가 있으면 해줄래요? 소재 선정에 관련해서 이미 한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기승전결 정말 정말 중요하고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한 이유가 면접 때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이미 교수님들이 다 읽어보시고 또 추가적인 꼬리 질문으로 전문 지식을 많이 물어보세요. PLA 소재를 썼지만 PLA 소재 관련해서 이 PLA랑 거울상이 정질체랑 관련이 있냐라는 또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또 그거에 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걸 느꼈고 또 어떤 부분이 전공에 적합하게 다가왔는지 그런 걸 좀 강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울대랑 카이스트랑 면접을 봤잖아요. 이제 두 학교 면접이나 면접장 특징은 좀 어땠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거의 3시간 대기를 했고 근데 면접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있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졸았어요. 왜냐면 대기를 시작하면서 수거를 하시거든요. 자료를 볼 수도 없고 정말 그 시간 동안 명안히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게 다가왔고 그리고 면접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푸근하셨어요. 교수님분들도 다 좋게 좋게 웃어주셨고 나름 면접에 대해서 답변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카이스트 면접과 서울대 면접을 비교를 했을 때는 전 서울대 면접을 제가 좀 더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카이스트 면접장에 들어가면 인적성 면접도 있고 재시문 면접도 있고 또 생기부 기반에서 면접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면접 시간 자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재시문 면접이기 때문에 또 문제를 푸는 시간도 따로 주어져서 사실 지루할 틈은 크게 없는데 들어가면 순간부터 약간 조금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 문제를 풀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시간 동안 교수님들이 정말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으셔서 네, 정말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무슨 답변을 해도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무서웠는데 또 이제 재시문 면접을 보고 인적성 면접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보시고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또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카이스트를 합격을 했는데 면접 답변 중에 이건 내가 찢었다 하는 면접 답변이 있나요? 인적성 질문이 만약에 당신이 조별과제 조장인데 한 명은 청각장애인이고 두 명은 타 지역에 멀리 살아서 오프라인 모임에 자주 참석을 할 수 없다. 당신은 이 조별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템플릿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작성자가 실시간으로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실시간 현황 같은 거를 표시를 해서 그 조원별로 맡은 역할을 몇 %까지 수행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이 조원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쓰겠다라고 했고 팀즈 같은 경우에는 화상 미팅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약이 있는 게 청각장애인 친구는 그 화상 미팅에 제대로 참석을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줌을 쓰게 된다면 이 친구는 채팅만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의 그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왜냐면 팀즈라는 프로그램은 그 따로 자료를 올릴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줌보다 효용이 좋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섞어서 쓰면은 청각장애인 친구와 그리고 타 지역에 사는 친구까지 같이 포함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조별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나름 이 답변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이랑 이제 융합까지 전부 다. 그러면 반대로 좀 이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 하는 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이제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비교과가 하나 있었는데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었어요. 배웠어야 했는데 막상 저희는 배운 게 거의 없고 학생들도 그렇게 인공지능 기초의 과목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무심코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 세특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 세특을 읽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지만 다른 주요 과목보다는 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살짝 패닉 비슷한 게 왔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답변을 이어나갔지만 사실 무의미할 정도에 가까운 세특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작은 세특이라도 좀 인적성 준비할 땐 보는 게 좋겠네요. 네, 봐야 돼요. 그 생기부 면접 때는 정말 모든 게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면접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쉽죠. 제가 말을 감히 버벅인 점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다. 뇌정지가 한 번 왔었어요. 모의고사 때와는 다른 수능 공기에 적응을 못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정말 천재가 많아요. CC요? 수많은 압수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 제작한 이번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잘 보셨나요? 내신과 수능 중 어떤 시험에 언제부터 얼마나 집중했는지, 3년간 진로 목표는 꾸준히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에 임하는 솔직한 마음가짐과 각자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등 합격자들은 합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쳤으며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언제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방향성 및 비교과 계획을 위한 129 전략 서류 솔루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전략 솔루션,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위한 메이저 서류 솔루션, 인적성 MMI 제시문 교직 면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통합형 메이저 면접 솔루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정시 솔루션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여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